외국인 기관에 뒤처지지 마라. 돌격이라고 했는데 아니 뒤처지면 어떨까요? 그런데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일까요? 다시 공매도를 쌓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지난 한 달간 6조 6,200억 원의 공매도 물량을 지금 축적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도 전달 대비 46%나 증가를 했고 예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차장고 또한 증가를 하면서 한동안 공매도 물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공매도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와 쇼커벌링 물량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에 우리 시장의 그 반등을 조금 힘을 보태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전략이 필요하겠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급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관이 매물을 막 폭탄을 막 내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공매도 하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하락세가 예상이 될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또 증가하면은 또다시 하락세가 또 깊어지고 네. 시장의 하락세는 기정사실화된 걸까요? 지수요? 네. 뭐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직은 뭐 그때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이제 그다음 앵커님이 네. 뭐 새해 설날 세뱃돈인가 뭐 말씀하셨는데 네. 구정이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예, 아직 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괜찮다. 아직은 좀 괜찮다고 보고요. 뭐 최근 지수가 이제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오늘까지 기간이 8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양시장에서 약 8조 7천억 매도를 말 그대로 매도 폭탄을 지금 뭐 말 그대로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작년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3월까지 이어졌던 아마 그때 한참 저희가 시황 얘기하면서 연기금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3월까지 이어졌던 51거래 연속 매도 신기록을 세웠죠. 그 매도와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지금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이 시기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매도세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미 연준이죠. 12월 회의로 공개 이후에 조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긴축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하락이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연 금리의 부담이 있는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도 그렇고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글로 계속 가려갑니다. 로봇 관련주들 최근 들어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듯이 지금 미국 지수도 장중에 분명히 선물은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수 상승하는 걸 보고 주무셨는데 아침 되면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장중에 저희 미국 선물 지수가 뭐 70포인트,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은 또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주진이 분들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좀 매매가 익숙하신 분은 여전히 뭐 좋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린 종목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은 제가 저번 주말 무방에서 제가 지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아마 다들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2,910포인트 바로 1차 황금선 지수입니다. 제가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단부가요. 2,910.9인가요? 딱 2,910을 찍었습니다. 거길 찍고 나서 20포인트 넘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수 전망을 복잡하게 하면 한없이 복잡해지고 실제로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지수는 결국 수급으로 지수를 분석하게 되면서 종목처럼 수급으로 지수를 분석하면서 중요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작년부터 이제 여러 번 급락장이 왔을 때도 제가 중요 지수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그 지수대가 사실은 의미가 있었던 지수대가 된 건 수급 이 부분은 이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건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지수 하락의 마무리 아까 이제 앵커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수 하락의 마무리는 사실 2,910포인트에 있지 않습니다. 지수 하락의 마무리는 2,900포인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수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혹시라도 2,900포인트 그 부분이 하회를 한다면 지지가 안 된다면 그때 제가 중요 지수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미시황도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계속 상세가 나오다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심에 대한 안정이죠.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아닙니다.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잘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이란 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기 긴축에 대한 심리 안정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들어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신규 주도 테마 낙폭과대 종목은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제가 좀 이렇게 강조된 종목들 그렇죠?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끝내라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여유롭게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예. 제가 옆에서 때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 아까 심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예. 채팅방에서 지금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세요. 그중에서 여의진아님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젊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장에 마찬가지로 숫자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럼 마음가짐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럼요, 예. 이야기로 예, 마무리를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